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 보통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를 받습니다. 임차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아서 배당받을 권리를 이제 승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 물건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많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되는 한 대항력이 포기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경우는 내가 문제없는 물건으로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이제 제출되는 시점을 해서 보통은 해당 물건이 변경이 돼요. 변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더라도 다시 신건으로 2억에 변경 후에 신건으로 고지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진행 안 하는 법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희 이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보통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이라고 하면 허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받고 입찰기일이 변경돼서 다시 감정가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억이다가 1억까지 떨어져서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원에서 기재를 하고 다시 변경 후에 신건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왜? 권리상의 이제 기준이 아직 바뀌었기 때문에 신건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했는데 입찰기일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변경돼서 신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뭐 1억이면 1억, 그 다음 8천, 뭐 6조 1이 진행된다는 거죠. 변경 후에 신건으로 2억에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1억짜리입니다. 거제에는 뭐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많이 저감돼서 나오는데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11월 보면 15일자에 요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요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고 임차인이 직접 우선 면제값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겠다. 매수인이 낙찰되는 사람이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고 개인이 직접 제출을 한 겁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해도 이렇게 변경이 안 되고 보통 아까 11월 며칠이죠? 11월 15일 날 제출했으면 이쯤에서 그 다음 회차에 이제 12월 9일 날 진행될 게 변경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1억 2백이 다시 나와요. 요거는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거죠. 이제 하자 없는 물건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건으로 내준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든 혹은 지금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임차인이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든 변경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건부터 이제 변경돼서 신건부터 다시 나오는 게 법원의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다. 물론 권리상의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절차상으로 보면 응당 합리적인 과정이긴 해요. 근데 법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니 그러면 처음부터 경매 진행할 때부터 내지 왜 진행 중에 매각물건명세서에 또 수정해야 되고 번거로운데 우리 경매 진행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중간에 어중간하게 내가 변경해서 신건을 내달라 그러냐. 매각물건명세서 수정 기재하기도 어렵다. 물건도 많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네가 그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지. 매각물건명세서 중간에 수정할 일이 없게. 이렇게 법원에서 항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변경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관례상 통상적으로 채권자를 이제 채권자의 채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왔을 뿐입니다. 자, 안 해도 이렇게 지금 변경이 돼서 신건으로 안 나와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싸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물건들 잘 보시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변경이 돼서 신건으로 나와서 공평하게 누구나 신건부터 포기확약서가 제출된 권리상 가장 없는 물건을 우리는 새로 보고 똑같이 경쟁관계에서 입찰 물건을 이제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변경 없이 쭉 진행되어져 버린 경우가 간간히 나타나요. 특정 법원에서 우리 바빠서 못 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중간에 껴 들어온 것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유심히 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 물건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객서 제출된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본 여러분들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그전에는 변경이 돼서 신건으로 나왔다고요. 꼭 이번에 잘 싸게 이제 입찰해보자 하는데 신건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신건부터 다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항력 포기하객서가 제출됐다라는 문건을 전제 삼아 신건부터 다시 보는데 지금은 신건으로 안 되고 중간에 그냥 대항력 포기하객서 들어와도 계속 진행돼 버린다.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아시겠죠? 자, 기준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됐는지를 봐야 돼요. 보면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요렇게 있죠. 확약서, 대항력 포기하객서 이 내용이 있다면 이 물건은 중간에 변경이 안 돼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항력 포기하객서가 제출됐는데 이거 매각물건 명세서도 아예 수정을 안 해준 거예요. 수정 안 해주고 당연히 변경도 안 됐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대항력 포기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제 수정된 대항력 포기에 대한 확약서 제출됐는지 여부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됐는지 정확하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니 제가 지금 몇 건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경매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림 못 해주겠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가 이게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끼어들면.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경매 이제 사설 경매정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대법원 경매에서 2023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보세요. 업데이팅 된 거. 자, 이렇게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 똑같이 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혀 있다면 이제 이것은 진짜 대항력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진행은 요렇게 계속 저감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보면 감정평가인데 이 변경이 됐으면 요때부터 신건으로 안 나오고 지금 최저가 수준으로 최근 변경되기 전에 최저가 됐던 그대로 1회차가 진행되죠. 그죠? 요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잘 이제 물건을 서치하고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항력 포기하객서 이런 내용 있죠. 그죠? 여기 적혀 있고 여기 비고란하고 여기에 적혀 있다면 이것은 진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대항력이 포기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뭐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낙찰되면. 제가 참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의 주 내용입니다.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법원들이 이제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건으로 변경하고 신건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요즘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항력 포기하면 이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우선 변제가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합니다라는 대항력 포기 확약서입니다. 근데 내용이 임차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임대차별 반환 청구 포기하겠다. 자, 이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속행해 주세요라고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또 보니까 매각 조건 중에 중대한 사항이 변경됐으므로 매각기일을 변경해서 1회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1회차로 진행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벌써 보셨다시피 이게 1회차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 감정가 신건으로 1회차가 아니라 그 전에 변경되기 전에 가격 그 가격 그대로 이제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꽤 생긴다. 변경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래서 매각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되어서 다음 매각 절차가 계속 속행되는 경우 인수조건 변경 확약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입찰 시 온선이 없도록 안내해줘라. 이게 이제 변경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네들끼리 이런 문구가 좀 추가돼서 나오는 이유는 법원들이 이제 변경하면서 신건 감정가로 새로 안 박아주는 거죠. 포기하객서를 받아는 들이대 신건으로 안 받아주고 그대로 진행된다. 변경 없이. 이해되시죠? 근데 변경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법원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넣어버리는 거죠. 넣어버리면 그게 그 절차대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허그는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걸 알고
이 법원에서는 허그나 채권자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신권으로 좀 해줘, 변경 후에 새로 좀 해줘, 약간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경매 물건도 많으니까 나 그렇게 못해. 새로 기재 내줄 수 있는데 계속 지금부터 들어간다. 신권으로 안 가고 변경도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런 텐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고 요거를 잘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까지 떨어졌어요. 아무도 입찰 안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없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8천이 들어왔어. 8천. 근데 다음 회차에 요 중간쯤에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왜? 어차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든 강제경매 신청한 임차인이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 포기하객서 제출이 없고 2억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껴서 대항력 포기하겠다 들어오면 변경돼서 2억으로 신권을 다시 들어와야 될 건데 8천으로 그대로 진행돼 버린다. 심지어 변경도 안 되고. 그럼 나한테 기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물건들이 간간히 나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 사기 뭐 물건이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할 만한 물건이 잘 많이 떨어진 거, 그거는 체크해서 유심히 보세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